FDA에서 최초로 여드름 전용으로 승인을 해준 이유는 기존의 다른 치료들보다는 치료 효과와 재발을 억제하는 유지 시간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사실은 20여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여드름 환자들을 치료를 했는데 그동안도 사실 결과는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일 아쉬운 게 이게 지속성이 뭔가 꾸준히 약물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든지 치료를 좀 꾸준히 유지 치료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유지가 안 되면 사실은 여드름이라는 질환이 질환의 속성상 재발할 수밖에 없는 질환이죠. 그래서 기존에도 효과는 좋았지만 항상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몇 년 전부터 이런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들이 계속 시도는 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PDT라는 치료고 그 다음에 다양한 레이저라든지 고주파 시술들이 나와서 환자들에 적용을 해봤는데 실제 우리 의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재발을 억제해주는 효과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국 FDA에서 세계 최초로 여드름 치료 전용으로 승인을 해준 레이저가 나왔는데 그 레이저가 바로 아비클리어입니다. 아비클리어는 그 여드름의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과다하게 활성화된 피지선의 기능을 억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잠시가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억제해 줄 수 있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치료와는 좀 다르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임상 승인을 받는 동안 나온 논문들을 봤을 때 이 정도면 환자들에게 충분히 권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아비클리어를 도입하게 됐고, 그러니까 아비클리어는 1726 나노메타의 파장을 이용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지선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즉 피지선을 타겟으로 해서 여드름 치료를 근본적으로 재발을 억제를 지향하는 그런 레이저입니다. 이제 여드름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지성 피부를 갖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지성 피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피지선의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과다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심한 지성인 경우에는 20대는 물론이고 30대까지도 이런 과다한 피지 분비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피지선의 기능이 줄지 않는 한은 계속 여드름이 날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지선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을 먹을 때는 좋아지고 또 정체되어 있는 피지들을 잘 배출시켜주는 어떤 필링이나 스케일링 같은 물리적인 치료를 했을 때 또 좋아지지만 치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으면 한계를 가진 게 여드름이라는 질환의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피지선의 기능을 억제해주는 그 지속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물론 100% 재발을 예방한다는 레이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FDA에서 최초로 여드름 전용으로 승인을 해준 이유는 기존의 다른 치료들보다는 치료 효과와 재발을 억제하는 유지 시간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FDA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여드름 치료에 있어서 많은 피부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항생제도 있지만 피지 분비를 억제해주는 먹는 피지 분비 억제제가 있는데, 이 약이 사실은 효과는 좋아요. 먹는 동안에는. 근데 약을 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발을 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 약이 FDA에서 분류한 등급상 X등급에 해당되는 약입니다. 즉 X등급의 약은 뭐냐면 임산부가 이 약을 복약했을 때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을 복약 시에는 복약 동의서를 그리고 복약 주의사항 같은 거를 다 철저히 받고 먹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 3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준비하고 또 출산을 하셔야 되는데 여드름이 심한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심한 여드름을 앓는 사춘기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여드름은 아주 심할 때 치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여드름 흉터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공부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리 심하더라도 사실 공부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간도 단축시켜주고 일단 병원에 오는 횟수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그 치료가 끝났더라도 그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치료가 있다면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딱 안성맞춤이겠죠. 그래서 치료를 받기 힘든 공부하는 시간이 쫓겨서
그런 청소년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치료가 되겠다. 또 한 가지 이제 방학이 되면 사실은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이 많이들 한국을 집으로 오죠. 그때 이제 여드름이 심한 학생들은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한국에 있는 동안은 치료를 받으면 바짝 좋아져요. 싹 좋아져서 가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재발돼서 굉장히 괴로워하죠. 아니면 이제 그 먹는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부담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왔을 때 짧게는 1회, 3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 1, 2회 정도 하고 나가면 상당 기간 재발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이저를 도입하기 전에 조금 이제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스스로한테 지금도 우리가 여드름 환자들한테 많은 만족을 드리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레이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재발에 대해서는 저희도 뚜렷한 해결책을 드리고 있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있는 여드름 치료도 만족스럽게 치료를 잘 해드리는 병원이지만 앞으로는 재발에 있어서도 최대한 재발을 적게 하는 어떤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 병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이 레이저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사실 모든 환자들한테 권할 상황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주로 앞으로 권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레이저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아직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미국에서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누적되다 보면 또 어떤 좋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